너무 치아가 많이 갈려지게 되면 내 치아가 그만큼 손상이 되는 거고요. 또 신경치료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장기적인 영향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라미네이트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환자 사례를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 라인에 갖다 맞추려고 그러면 이 튀어나온 부분들은 다 삭제가 돼야 되는 거죠. 갈아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만큼을 갈게 되면 이건 신경치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웃는 치과 의사 오원장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삐뚤빼뚤한 치아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며칠 만에 내 치아가 가지런한 배열을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어떠실까요? 실제로 이런 시술이 가능하다면 받아볼 생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이런 치료가 있습니다. 바로 라미네이트라고 하는 치료인데요. 이 라미네이트 치료는 장시간에 걸쳐서 치아를 이동시키는 교정 치료가 아니라 치아의 겉표면을 살짝 다듬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거의 다듬지 않고 치아의 겉표면에 심미적인 보철물을 부착해서 치아들을 고르게 만드는 치료입니다. 5, 6년 전에 강유미 님이 라미네이트에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알게 되기도 하셨고 또 라미네이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라미네이트를 하면 좋은지 또 라미네이트를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은 뭐가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라미네이트가 진짜 안 좋기만 한 시술일까요? 라미네이트가 정말 부작용과 단점만으로 가득한 치료라고 하면 왜 많은 분들이 라미네이트를 선택하고 계실까요?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라미네이트 치료는 미용 목적의 치료죠. 모든 사람이 받을 필요는 없죠. 라미네이트 시술은 심미 보철 치료의 한 가지 종류로서요. 치아의 겉표면, 바깥면에다가 얇은 판 같은 보철물을 부착하는 치료입니다. 마치 손톱에 네일 아트 하는 것처럼 인조 네일을 내 손톱에 부착하면서 내 손톱의 형태와 색상, 디자인을 바꿔주는 이런 시술이잖아요. 이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라미네이트는. 그래서 치아의 겉표면에 아주 얇은 치아 형태의 판을 부착하는 치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라미네이트를 하면 치아의 형태나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경우가 정말 한 며칠 이내로 가지런하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치료 전과 후만 비교하면 마치 마술과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수는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라미네이트 치료를 받아서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지 그렇게 라미네이트 치료를 권해드리기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게 좋을까요? 첫 번째로 치아 형태가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일부분 깨져 있거나 혹은 치아가 작은 외소치의 경우 이런 분들은 라미네이트를 하셨을 때 그 형태가 정상적인 치아 형태로 바뀔 수 있으니까 좋을 수 있겠죠. 색상이 또 굉장히 어두운 경우도 라미네이트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덧니가 심한 분들, 라미네이트를 했을 때 튀어나온 치아들만큼 거기다 또 뭔가 붙이니까 사실은 되게 튀어나와 보이잖아요. 치아 배열이 막 삐뚤빼뚤해요.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들을 많이 갈아내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왜냐면 라미네이트를 그냥 부착하면 가장 튀어나온 치아를 기준으로 나머지 치아들이 다 튀어나온 상태로 라미네이트가 부착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가 많이 삐뚤빼뚤한 분들은 치아를 많이 갈아내야 되고 그렇게 많이 갈아내다 보면 치아를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신경이 노출되거나 이가 굉장히 많이 시려지니까. 그래서 라미네이트를 하기에 좋은 분들은 이가 너무 많이 삐뚤빼뚤하지 않아서 갈아낼 필요가 별로 없는 분들, 그 다음에 치아가 돌출이 많이 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라미네이트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치아가 굉장히 많이 삐뚤빼뚤하고 덧니가 심해서 이걸 다 갈아내야 되는 경우거나 혹은 돌출이 심해서 치아 배열을 가지런하게 만드는데 그것만 갖고는 돌출이 해소가 안 돼서 돌출 해소까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라미네이트 치료가 그렇게 바람직한 치료는 아니죠. 실제로 근데 엄청나게 많이 가는 경우도 있나요? 이가 삐뚤빼뚤하거나 너무 심각한 덧니가 있는 경우들은 그거를 다 갈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덧니가 너무 심해서 이를 많이 갈아내서 신경치료를 해야 될 정도까지 이를 갈면서 라미네이트를 진행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치아가 많이 갈려지게 되면 내 치아가 그만큼
손상이 되는 거고요. 또 신경치료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장기적인 영향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라미네이트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이제 최근에 등장한 라미네이트 시술 방법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는 라미네이트를 하려면 치아 겉표면을 한 0.5mm 정도 삭제하고, 혹은 뭐 더 튀어나온 치아들은 다 깎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고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기술 자체, 재료의 또 발전과 라미네이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를 가능한 한 안 깎고, 아니면 아예 안 깎고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치아의 겉표면에다가 치아 삭제가 거의 없이 그냥 라미네이트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치아를 고르게 보이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내 치아가 일부분 회전되고 아니면 삐뚤빼뚤해서 일부분 튀어나와 있으면 무삭제 라미네이트라고 하면 이를 안 깎는다고 했을 때는 그 튀어나온 부분들도 깎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삭제 라미네이트라고 하더라도 이를 전혀 안 깎는 건 아니고, 튀어나온 부분들은 살짝은 다듬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기존에 하던 라미네이트 시술 방식보다 치아를 갈아내는 정도를 확연히 줄이는 시술 방법입니다. 대신에 무삭제 라미네이트는 치아를 깎지 않고 부착하다 보니까 그 라미네이트의 두께를 얼마나 얇게 만드는가가 또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얇게 만든다는 것 자체는 또 깨지기가 좀 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니로 딱딱한 거나 질긴 음식 같은 거를 드시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미네이트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걱정은, 내가 이를 많이 깎아야 되는가, 이 부분이 제일 큰다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또 이를 많이 깎으면서 신경치료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거 잘 떨어진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깨지면 어떡하지, 이런 얘기들을 좀 걱정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걱정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분들은 라미네이트 치료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그런 분들이 해달라 그러면 라미네이트 말고 가능한 한 교정 치료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라미네이트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빠른 시간 내에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 뭐 당장 몇 개월 후에 뭐 결혼을 하거나 취업을 해서 고른 치아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요청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런 주의사항들, 고려할 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라미네이트를 하는 게 내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꼭 한번 짚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진료실에서 우리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라미네이트의 장단점에 대해서 꼭 안내를 드립니다. 환자분들이 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고요. 또 라미네이트가 모든 경우에 다 라미네이트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가 삐뚤빼뚤한 분들은 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분들은 또 치아 교정 치료로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절충을 하는 치료도 제안을 해드립니다. 일종의 하이브리드 치료인데요. 교정 치료를 짧게 몇 개월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삐뚤빼뚤한 정도를 좀 줄여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뭐 라미네이트, 무삭제 라미네이트를 들어가면 이제 치아 삭제도 줄이면서 교정 치료 기간도 줄이고 단기간에 고른 치아 배열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치료들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환자 사례를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렇게 앞니가 조금 틀어진 것 때문에 고민이셔가지고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라미네이트를 치료를 받기를 원해서 저를 이제 찾아오시면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요. 라미네이트를 해서 앞니 배열을 맞출 때 기준선을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요 치아 배열의 이 형태, 악궁의 형태를 보고 이 라인을 잡는데, 이 라인에 갖다 맞추려고 그러면 이 튀어나온 부분들은 다 삭제가 돼야 되는 거죠. 갈아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만큼을 갈게 되면 이 치아의 절반 정도가 갈리면 이건 신경치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환자분은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약간 튀어나왔으니까 빠르게 이거 라미네이트해서 하고 싶어 라고 이제 치과를 오시는데, 근데 이제 이거 정신 차려보면 이게 다 갈려져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듣고 진행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경치료를 안 하려고 그러면은 이 튀어나온 부분을 깎지 않아야 되면 이 부분을 기준으로 라미네이트 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여기들은 다 두꺼워질 거 아닙니까? 라미네이트가. 그러면 이물감이 또 커지겠죠. 환자 입장에서 보면 나 이거 튀어나온 게 해소된 게 아니라 입이 더 튀어나온 느낌이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라미네이트를 하는 게 추천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교정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치아들을 살짝 돌려서 배열해 줄 수 있으면은 이 삭제하는 양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정 치료가 끝났던 환자인데요. 작은 앞니가 외소친 거예요. 여기가 앞뒤에 공간이 있고 뭐 튀어나간 게 없으니까 이런 건 무삭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짝 메꿔주는 거죠. 앞에 붙여서.
그러면 이렇게 외소치의 형태를 가지고 있던 치아가 정상적인 치아 형태를 갖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라미네이트를 하면 아주 좋은 사례가 되는 거죠. 이 경우도 이제 타치과에서 교정 치료를 받고 앞니에 흰색 반점이 크게 있어서 이걸 없애고 싶어서 이제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색이 이상하니까 라미네이트를 하면 좋죠. 배열이 좋으니까 이런 경우는 크게 다듬지 않고 그냥 무삭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치료 후에 이 앞니 두 개를 라미네이트 치료를 해서 치아색을 가려준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경우도 치아 배열이 삐뚤빼뚤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교정 치료를 해서 치아 배열을 먼저 이렇게 고르게 배열합니다. 배열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외소치하고 치아의 색이나 형태가 이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 라미네이트 치료를 진행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이런 경우는 삭제량이 많지 않게. 이런 경우 삭제를 안 하죠. 근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했다고 하면 아래 치아들이 다 깎여 나가는 거예요, 이만큼이. 그래서 교정. 그래서 교정 치료를 해서 치아 배열을 먼저 고르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고르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라미네이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치료 전, 그 다음에 교정 치료 후, 그 다음에 라미네이트 후입니다. 만약에 이런 분을 우리가 교정 치료를 진행하지 않고 라미네이트를 바로 했다 그러면은 이 옆에서 봤을 때 이 튀어나온 치아 이만큼은 삭제가 되는 겁니다. 이만큼은 삭제가 되면 이 환자는 신경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데도 이걸 이만큼 반 이상 다 깎여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단순 라미네이트로는 안 되고 신경 치료하고 크라운처럼 씌우고야 되죠. 아니면 뽑거나. 그래서 굉장히 자기 치아에 손실이 많아지는 문제가 되고 치아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이죠. 이런 경우 이제 길지 않은 교정 치료를 통해서 치아 배열을 고르게 만든 이후에 라미네이트를 해서 신미성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사례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라미네이트는 패스트푸드입니다. 내가 너무 배가 고파요. 당장 뭘 먹고 싶어요. 근데 음식이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라미네이트는 이와 같은 패스트푸드입니다. 근데 패스트푸드는 몸에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거예요. 라미네이트는 치아 건강에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라미네이트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명심하시고 장기적으로 내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시술인지 확인하신 이후에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